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실내 공간에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4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거 공간에서 전파될 위험은 8배 이상 됐습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와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감염내과 공동연구팀이 주요 병원균의 개방공간 대비 실내 감염 위험도를 알아봤는데요. 지난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가 12.58배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백일해가 7.08배, 볼거리 병원균 4.84배, 코로나19 4.08배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간별로 살펴본 코로나19 전파 위험은 주거 공간에서 8.3배, 비행기 안 7.3배, 병원이 1.78배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방역 대책에 따라 특정 유형의 공간이 봉쇄될 경우 풍선 효과처럼 다른 종류의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성 질환을 3개 이상 갖고 있으면 한두 개 있는 만성 질환자보다 입원 위험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만성 질환이 있는 40세부터 64세 사이 남녀 4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3개 이상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지난 1년간 입원한 환자는 18.7%로 2개 이하의 만성 질환을 가진 입원 환자보다 7.5%포인트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복합 만성 질환자는 여러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만큼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물 부작용 발생률이 높고 서로 어긋나는 의학적 권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짜장라면과 비빔라면의 평균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 높은 짜장라면 8개, 비빔라면 7개 제품의 영양 성분을 평가했는데요. 제품 1개당 평균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 2000mg의 61% 수준을 보였고,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1일 기준치 15g의 53%에 해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짜장라면이나 비빔라면은 국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없어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골절 발생 위험이 20% 이상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염증성 장질환 진단 환자 18,000여 명과 일반인 18만여 명의 골절 위험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경우 척추나 고관절의 골절 위험이 약 24% 높았습니다. 특히 소장과 대장 연결 부위에 염증이 있는 크론병 환자에서는 그 위험이 최대 62%까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염증성 장 질환은 비타민 D와 칼슘 대사의 장애를 일으켜 골절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진단 초기부터 골절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섬유띠가 있습니다. 외상 등에 의해 이 섬유띠의 손상과 염증이 더해지면 치료를 받아도 발 뒤꿈치 통증이 지속될 수 있는데요. 국내 의료진이 족저근막염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신발 안쪽 바닥에 까는 안창을 새롭게 고안해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은 3개의 스파이크를 달아 발바닥을 지지하고 족저근막의 접촉 부위를 늘린 안창을 제작했다며 새 안창을 6개월간 착용한 족저근막염 환자들에서 통증이 효과적으로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족저근막의 기능적 회복 또한 기존의 효과가 입증된 전 접촉 안창에 비해 빨랐는데 족저근막에 대한 자극 활성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집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분들 많은데요. 이 치킨과 맥주는 통풍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연관성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먼저 통풍이란 질환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풍은 우리 몸에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쌓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과다한 요산은 서로 뭉쳐서 뾰족한 결정체를 이루고 관절의 연골과 힘줄, 주위 조직으로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혈액 내 요산 농도의 기준치가 6.8mg/dl고 이 수치를 넘어가면 혈액에서 포화량을 초과해 요산 결정체가 침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통풍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날카로운 통증입니다. 통풍이란 질환명도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통풍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대한류마티스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풍의 첫 증상은 엄지발가락이 56에서 78%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발등 20에서 25%, 발목, 팔, 또 손가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국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상헌 교수는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등의 관절 중 한 군데가 붉게 부어오르고 열감이 느껴지고 이어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며 통증은 몇 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약 2, 3일 정도 지속되고 심한 경우 몇 주간 지속되기도 한다고 설명했고요. 또 통풍은 갑자기 발생할 때가 많은데 대개 심한 운동을 하고 난 뒤나 과음, 고단백 음식을 섭취한 다음 날 아침, 또 큰 수술 후 나타난다라고 부연했는데요. 이 요산은요, 핵산의 구성 성분인 퓨린의 최종 분해 산물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핵산 성분인 퓨린이 체내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요산이 되죠. 치킨 같은 고기류는 고단백 식품으로 퓨린 함유량이 높습니다. 맥주의 주 원료인 맥주 보리에도 퓨린이 많은데요. 통풍이 맥주 섭취 후에 잘 발생하는 이유는 맥주의 퓨린이 높고 또 소주보다는 많은 양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용 중인 약의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하는 아스피린이나 이뇨제, 베타 차단제도 요산 배설을 억제해 요산의 농도를 높인다면서 요산 억제제를 통해 혈청산 요산치를 6mg/d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에 실패하는 요인은 통증이 없어지면 완치된 것으로 오인하고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산 결정체를 없애는 데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자, 일단 물을 매일 2리터, 그러니까 약 10컵에서 12컵 이상 마시는 것이 요산 결정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조절도 필요한데요. 금주는 필수입니다. 알코올은 요산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요산의 배설은 억제하거든요. 자, 그리고 콜라, 또 사이다 같은 당분이 많은 탄산음료도 피해야 하는데요. 이 교수는 내장류와 고기, 고등어 같은 푸른 생선, 멸치 등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다며 다만 알코올에 비해 지속적 섭취하는 경우가 드물고 포만감으로 인해 일정량 이상 섭취가 제한되는 점으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